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 전문 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영주 세종취재본부장 모시고 요즘 계속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좀 변수가 생겼죠.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쳐졌는데요. 오늘 조 본부장 모시고 한국 경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네네네. 어젯밤부터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뭐 비상계엄 선포되고 여기 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등이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변화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뭐 시장이 불안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경제팀 중심으로 후속 조치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정부 경제팀은 어젯밤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시간이 밤 10시 30분께였고, 그렇죠. 예. 1시간여가 지난 11시 40분에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네. 이창용 한은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네 분이 참석한 F4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긴급 1급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기재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 전반 관리와 점검에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를 위해서 매일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제팀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상황이 상인 만큼 F4는 오늘 아침에 또 모였죠? 네. F4 회의는 오늘 아침 7시에 다시 열렸습니다. 네네. 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한은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정부와 한은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조치는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또 금융위원회는 8시 40분에 금융감독원장, 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네. 네, 이 자리에서는 금융당국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채권시장, 자금시장에도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촘촘하게 좀 꼼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후속 조치로 경장회의,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한은도 오니까 금통위도 열었고 계속 이어졌죠. 후속 조치들이. 네,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시에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는 무려 15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은은 금통위 임시회의를 오전에 열었는데요. 네. 금통위는 이날부터 비정매 RP 매입을 시작하고 시장의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 매입, 통한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도 확대합니다. 네. 현행 공개시장 운영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채권, 수출입 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 추가됩니다. 네네. RP 매매 대상 기관도 국내 은행 및 외은 지점 전체로 확대합니다. 네네. 외화 쪽도 또한 가입을 하죠. 예. 네. 또한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한은은 이번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비정례 RP 매입을 하면 아마 수시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렇죠. 의미로 보입니다. 시중에 자금 공급을 위해서
RPM의 대상 기간까지 확대를 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여튼 발빠르게 대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도 영향이 있을 거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당장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와는 이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전국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큰 리스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오전에 저희 아시아경제 기자들이 몇몇 전문가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네. 전국이 탄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갈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탄핵 국면으로 갈 경우 여당의 역할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가 리스크 해소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네. 기업 경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전국 상황이 더해지면서 정치 리스크가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 생산업체 중간재 공급 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는 이런 정치적 불안은 즉각적으로 경영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네. 이 교수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활동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아울러서 기업 밸류업과 같은 계류 중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 과제들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후방 지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놨습니다. 네네.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기초 체력도 약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변수, 지금 또 이제 비상경 변수까지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외부 인식, 국가 신용 등급이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될 그렇죠. 것 같습니까? 예. 비상계엄 선포가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하는 국가 신용 등급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또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근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서 실질적 영향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거나 지금처럼 경색돼 있는 전국이 더 탄핵 국면으로 가서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나마 아주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10년 동안 이렇게 잘 만든 그릇을 깨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려 했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외 기관들 모두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이하, 1%대로 그러니까 낮췄거든요. 예. 그 현황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2%, 내년은 1.9%입니다. 네, 올해는 기존 2.4%에서 0.2%포인트 낮춘 거고요.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앞서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그리고 IMF는 모두 올해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네. 낮춘 바가 있죠. 네네. 한해는 올해 전망치는 이들 기관과 똑같이 내렸지만 내년 전망치는 1%로 낮추면서 좀 더 어둡게 전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로 낮추면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해외 아이비들은 근데 벌써 이제 1%대로 낮췄잖아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 그 현황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전망률을 1.8%로 전망을 했고요. 네네. 모건 스탠리는 2.0에서 1.7로 낮췄고, 네. 노무라는 1.9에서 1.7, 네. JP 모간은 1.8에서 1.7로 각각 내려 잡았습니다. 네. 한은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해외 아이비들하고 꼭 더 전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면 한은은 물론이고 이런 해외 아이비들이 1%대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내수 경기가 계속 나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런 관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얼마 전에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지표 모두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세 지표 모두 감소한 것은 5개월 만입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수출 증가의 온기가 내수까지 퍼질 확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정부가 해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내수는 살아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산업활동의 소위 3대 지표라고 하잖아요. 생산, 소비, 투자. 네. 그의 등락을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게 5개월 만이고 보통 이제 트리플 감소라고 해서 많이 표현을 하죠. 네, 그렇죠. 예, 요 각각들이 얼마나 좀 나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 지수, 네. 이 지수는 113.0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0.3% 감소한 수치인데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에 1% 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네. 9월에는 마이너스 0.3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광공업 생산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일부 공장이 파업을 하고 또 화재도 발생하면서 6.3%가 줄었고요. 네. 반도체는 8.4% 늘어났습니다. 네.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영향으로 제조업만 보면 생산이 전달보다 0.4% 늘어난 것입니다. 반도체가 좀 커버를 해줬군요. 예. 네. 네네. 지난달에는 제조업은 이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네. 대목이고요. 건설업이 지금 문제인데 이 건설업 생산이 무려 4%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예,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고 6개월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이 200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6개월 감소한 이후에 16년 4개월 만입니다. 건설 너무 안 좋군요. 예. 네.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도소매는 마이너스 1.4, 숙박 음식점은 마이너스 1.9,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었고요. 금융보험이 3.1%, 보건 사회복지는 1.8,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0.3%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9월에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네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는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수가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비상기업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사관들이 한국을 여행 제한 지역, 여행 금지 지역을 해서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것도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연말 연시를 앞두고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다만 도소매업은 늦더위에 따른 난방용품 감소, 9월 신제품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전반적인 생산을 보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네, 부분도 네. 있고 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생산 측면은 예, 소비를 보면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소비를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인데 0.4%가 감소를 했고 이것은 전달에는 마이너스 0.5%였는데 2달 연속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뭐 준내구재라든지 비내구재에서는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에서는 5.8%나 줄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았고요. 개인이나 가게가 느끼는 경기 불황은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얘기는. 예.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같은 기계류가 마이너스 5.4로 좀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5.8%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9% 감소한 이유로 최대폭 감소라고 볼 수 있고요. 설비 투자는 지난 8월에 5.6%로 줄어든 뒤에 9월에는 10.1% 늘어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 생산 얘기를 했는데 건설업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토목이 마이너스 9.5, 건축이 마이너스 1.9, 뭐 이렇게 보면 공사 실적도 줄었고 건설 수주 건축도 마이너스 22.9%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전보다도 11.9%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생산, 설비, 투자 다 지금 좀 흐름이 안 좋고요. 이건 주요한 아까 말씀드린 생산 활동이라서 이제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 다음에 수출은 지금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조금 둔화가 됐죠, 수출도. 네, 그렇습니다. 11월 수출은 1.4% 늘어났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시작을 해서 14개월 연속으로 계속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크게 둔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8월에 11%, 9월에 7.5%, 10월에 4.6%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수출마저 지금 좀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더 큰 변수가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일명 관세 폭탄을 때려서 수출이 이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수출 전망은 어떤가요?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수출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주요 수출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여전히 뭐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EU 경제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EU 경제도 내년에는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이 미국, 중국, EU 중에서 중국, EU한테는 기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여러분 공언한 대로 중국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략 물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산 물품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죠.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외 정책을 펼쳐갈지는 사실은 누구도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앞으로의 가장 큰 리스크를 딱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꼽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어제 밤부터 시작된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내년 경제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따라다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암울하네요.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사실 진단, 처방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흔히 병원 가면 신경성 이런 것처럼 특별한 대책이 없을 때 붙이는 말인데 좀 암울하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다 좀 어두운 얘기들이라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오늘 조문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어침대 덮친격이라고 지금 저희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형 악재까지 겹쳐서 한국 경제가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도 국내 뉴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 등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시대 흐름하고 정보에 뒤처지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